안녕하세요. 스마트한 프로 방탄러들의 친구 수빈킴입니다. 지난번에는 세간의 화제였던 FMD, 이른바 단식 모방 다이어트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3부작에 걸쳐서 소개를 드렸죠.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암이나 당뇨 그리고 심혈관 질환 등으로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그 발터롱고 박사의 얘기에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듣기 그랬거든요. 정말 누구보다도 고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방탄커피 창시자인 그 데이브 아스프리의 반론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누구의 말만 따르는 게 아니라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스마트한 프로 방탄러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고기 섭취와 건강에 대해서 그 아스프리가 한 반론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주장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시다시피 방탄커피는 우리가 흔히 그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런 키토제닉 다이어트랑 짝을 이루는 편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근데 아무래도 방탄커피의 그런 이론적인 근간이 되는 부분들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이론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밥 대신 고기를 더 많이 먹는 다이어트 이렇게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고기를 더 많이 먹으면 병에도 잘 걸린다니 이런 날벼락 같은 얘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키토제닉 다이어트랑 FMD가 서로 이렇게 양립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발토롱고 박사 자신도 틈만 나면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팟캐스트나 자기 그 책에서나. 그러면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일례로 데이브 아스프리는 고기 섭취와 심혈관 계통 질환의 그런 위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얘기인 즉슨 이 모든 고기가 똑같은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결론적으로는 그냥 보기에는 동일해 보이는 고기도 유기농으로 키운 고기랑 공장식 축산, 우리 대부분 보는 고기죠. 그렇게 해서 키운 고기랑은 질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발토롱고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는 그러니까 고기 섭취와 그런 각종 암이나 당뇨 이런 질병들의 발생 위험에 대해서 상호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했지만은 그게 정확히 어떠한 기전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동물성 단백질 섭취랑 그 다음에 IGF-1 성장 호르몬의 일종인데 이거의 상관관계가 높고, 또 이거가 높으면은 이게 이제 암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이어질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만 밝혔을 따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롱고 박사 본인만의 얘기는 아니고, 최근에 이제 고기 섭취와 건강에 대해서 이루어진 꽤 많은 연구들이 붉은 고기를 많이 섭취하면은 건강상의 그런 리스크가 높아진다 라는 거를 연구를 하면서, 주로 이제 최근에 거론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TMAO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최근 연구들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붉은 고기를 먹으면 TMAO, 이게 트리글메티라민 N-옥사이드라고 하는 되게 긴 이름의 건데 보통 그냥 다 줄여서 TMAO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붉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TMAO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TMAO가 증가를 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그 내과 의사분께서는 그 한 몇 년 전에 언론에 기고하신 글에서 TMAO가 고지혈증, 염증, 혈전 생성 및 혈관 기능 장애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이제는 거의 정설처럼 이제 정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MAO가 어떻게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을 높이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주된 가설 중에 하나는 TMAO가 콜레스테롤을 동맥 안으로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브 아스프리는 이런 연구에 중대한 결함이 하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생산된 풀 먹은 고기와 공장식으로 생산된 고기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데이브 아스프리는 TMAO가 단지 고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해요. TMAO는 야채나 식물성 기름을
소화할 때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아스프린은 TMAO 그 자체보다는 TMAO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해요. TMAO는 그 장내 미생물이 카니틴, 콜린, 아질산염 등을 소화시키면서 발생하는 화학 물질인데, 그런데 이제 TMAO를 만드는 미생물은 주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에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식이랑 특히 이제 붉은 고기를 먹는 것과 심혈관 질환 등의 그런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에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 장내 미생물,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미생물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TMAO로 만드는 것들은 나쁘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런 나쁜 미생물들이 생겨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스프린은 이 TMAO를 만드는 미생물이 생겨나는 장내에서 생겨나는 원인은 고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히는 그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된 고기 내에 들어있는 항생제들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는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공장식 축산은 많은 양의 항생제를 쓰죠. 매우 좋지 않은 그 나쁜 환경에서 엄청 밀집을 시켜서 키우다 보니까 동물들이 병에 걸리기가 쉽고, 병에 걸리면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병에 안 걸리게 하려고 또 항생제를 마구 때려 넣죠. 그리고 당연히 그 항생제는 고기에 그대로 남아서 도축된 후에 우리 몸으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가 장내 세균총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장식 축산으로 키워진 그 고기에 들어있는 항생제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서 장내 미생물, 장내 그런 세균총, 그런 거기 미생물 세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러면서 TMAO를 발생시키는 나쁜 미생물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게, 그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라는 게 아스프린의 주장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입증이 가능하냐? 아직까지 유기농 고기랑 공장식 축산 고기랑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실험을 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스프린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계속 고기는 무조건 유기농, 풀만 먹여서 키운 그 고기만 먹어왔고, 자기가 2017년에 자기 장내에 이제 어떤 미생물들이 들어있는지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그 실험 결과에서 TMAO를 발생시키는 미생물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스프린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고기 그 자체가 죄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기에는 죄가 없는데, 사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론은 고기를 좋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 공장식 축산을 통해서 나온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최대한 유기농, 풀 먹여서 키운 고기만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거의 99%가 다 공장식 축산으로 나온 거니까 결국 나가서는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유기농으로 키워진 고기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저는 이제 제 사는 곳 근처에 있어서 자주 가는 그 사러가 슈퍼마켓 같은 곳에서 호주산 유기농 풀만 먹인 그런 소고기를 들여와서 팔거든요. 가격이 그렇다고 엄청 비싸거나 하지 않습니다. 거의 미국산 쇠고기랑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코스트코는 예전에는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을 해서 팔았는데, 이제는 호주산을 안 쓰고 다 미국산만 들여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미국산은 유기농이거나 풀만 먹여서 키우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소고기들을, 호주산 그런 유기농 소고기는 한우보다는 가격이 싸죠. 근데 또 한우는 사실 유기농도 아니고요. 그럼 만약에 유기농 고기를 찾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답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슬픈 현실이죠. 저도 가급적 집에서는, 어쨌든 집에서는 내가 식재료를 살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유기농 고기를 사서 조리해서 먹으려고 하지만, 사실 외식 밖에 나가서 먹으면은 유기농 고기를 찾는 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먹는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하여튼 최대한 덜 먹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건 유기농이 아닌 공장식 축산으로 나온 고기는 그냥 안 먹는 게 답이에요. 결론적으로 내가 유기농 고기를 구할 수 있다면은 유기농으로 먹고, 만약에 어디 외식을 하러 가거나 이런 데서 유기농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 이러면 그냥 채식을 하는 게 결국 답입니다.
뭐 그 밖에도 이제 장내 세균총을 좀 건강하게 가꾸려는 노력도 필요하죠. 여기서 또 이제 MCT 오일이 들어있는 방탄커피가 도움이 됩니다. 이 MCT 오일은 상당히 꽤 강력한 항균 작용이나 그런 작용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내 세균총의 그런 나쁜 미생물들의 그런 것들을 억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곰팡이 독소 이런 것들도 잡아주고요. 또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그 장내 좋은 미생물들을 위한 좋은 먹이가 됩니다. 이거는 콜라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폴리페놀이나 콜라겐 같은 것들은 많이 섭취를 해주면 좋죠. 뭐 장내 미생물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뭐 1시간, 2시간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아예 개별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그 주요 핵심 내용 3가지, 3줄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는 일단 붉은 고기는 많이 안 먹는 게 좋긴 합니다. 발토론고 박사의 연구 결과를 따른다면요. 그 둘째, 고기를 먹어야 된다면은 반드시 유기농, 목초, 유기농 그리고 풀먹인 고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럴 수 없다면은 그냥 채식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장내 미생물, 좋은 미생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방탄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탄커피가 단지 뭐 다이어트에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건강 전반에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방탄커피는 하루에 1잔 정도씩 꾸준히 드셔주면 좋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뭐 또 알림 종 그거 다 아시죠? 그리고 그런 걸 해야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오래 삽니다. 감사합니다.